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장이 기자가 직접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프레스코로 가겠습니다. 네, 오는 30일부터는 국내에 들어오는 국적 항공사 또 외국 항공사 모두 열이 37.5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비행기에 탑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이런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김태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제 뒤로 전광판 보시면 오늘 저녁까지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하는 비행편이 한 17편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을 했고요. 앞으로 런던이나 파리, 미국, 캐나다 등을 출발한 비행기가 오늘 저녁까지 도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에 한해서 검역 절차가 강화가 됐었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미국발 입국자까지도 검역 절차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들어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검역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이 되고요.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공항을 나가서 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당시에 무증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입국장을 이렇게 나오면 제가 걷고 있는 이 동선을 따라서 나가면 공항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럼 공항 밖에 선별진료소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 앉아서 검체 채취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체 채취 방식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지금 어제부터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입국장 밖에 일명 워킹 스루 방식의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무증상자로 판명이 난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검사 대상입니다. 1시간에 12명, 하루 최대 2,0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고요. 이 줄을 서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시간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선별 진료소보다 최대 6배, 드라이브 스루 방식 진료소보다 최대 2배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이동형 선별 진료소는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통하게끔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따라서 이 검체 채취 과정에서 혹시나 감염 위험을 확 줄일 수 있게 그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입국 당시에는 증상이 없어서 그냥 통과가 됐는데 이후에 잠복기를 지나서 확진 환자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2일 미국에서 들어온 이 유학생이 부모님 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도착 첫날부터 증상이 발현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박 5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올라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 판정을 받은 거죠. 이에 대해서 제주도 측은 이 유학생이 제주도를 출발할 때부터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2주간 자가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여행을 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이 도민 예산으로 방역 처리를 한 비용 그리고 이 유학생이 다녀감으로 인해서 영업장이 폐쇄된 식당의 손해비용 그리고 이 유학생과 접촉한 접촉자들 지금 47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치료 비용 해서 모두 한 1억 원 정도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 증상이 있는데도 4박 5일간 제주 여행을 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전하고 이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제주 여행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제주 도민들을 대표해서 전하는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입니다. 현재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훨씬 넘기는 수준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외국인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요.
의료진이 지쳐간다.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백 이사장은 외국인들이 일부러 우리나라에 치료받으러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일선 의사들의 목소리를 전한다면서 의사들의 의견도 함께 남겼는데, 외국인이 입원을 해서 간호사들이 통역기를 요구해서 통역기를 샀다. 혹시 중앙방역대책위원회 같은 데 연결되시면 외국인 입국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칩니다라는 의견도 함께 했는데, 이 글이 논란이 되자 현재 이 글은 SNS에서 삭제된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오늘 검역 강화가 우선이다. 하지만 외국인 입국 금지는 현재로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일 0시부터요. 이 비자와 체류 허가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중국 입국을 당분간 중단한다. 이렇게 밝혀서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가운데는 우리 교포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주요 선진국 20개국 G20 정상들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G20 정상들이 화면상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코로나19 국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 조치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업인을 포함한 필수적인 경제 교류를 유지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G20 정상들은 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다시 한번 정상회의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